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금융투자협회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신용거래약관. 핵심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로 렛츠 고! 신용거래는 증권사에 담보를 맡기거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잘 모르고 투자하실 경우 낭패를 겪으실 수도 있기에 웬만해서는 주린이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용거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과 중복되는 조항은 본 영상에서 생략되었으니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 편을 먼저 시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신용거래 계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ETF 매매 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용거래란 무엇일까요? 신용거래는 고객이 증권의 매매 거래 시 증권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 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하여 그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앞선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편에서 설명드린 미수거래는 부조객을 3거래일 동안 무이자로 외상한 것이고, 신용거래 융자는 상환기한이 수개월로 여유가 있는 대신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거래 대주는 증권사로부터 증권을 빌려 그 증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신용거래 융자로 매수한 증권에 대한 배당 권리나 신주 인수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거래 대주로 매도한 증권에 대한 배당 권리나 신주 인수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종목과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 질서 안정을 위해 지정한 종목 등은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별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며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 한도는 각 증권사별 신용거래 설명서나 약관을 참고하세요. 신용거래 매매 주문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률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고 또 증권사마다 다르게 책정합니다. 이 또한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 중 일부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정책이 상이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와 신용거래 대주에 대한 상환 기간 또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신용거래 설명서나 약관을 참고하세요. 자, 그럼 상환 기간이 되기 이전에 융자나 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환 방법에 따라 상환일이 다르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금이나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당일에 상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 융자로 매수했던 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하거나 신용대주로 매도했던 증권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결제일에 상환 처리가 인정되므로 상환하고자 하는 날에 전전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반대 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만약 상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매 주문이나 현금, 증권의 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겠죠. 상환 기한 내에 융자금 또는 대주 수량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율 및 이자율 적용 방식, 연체이자율 등은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신용거래 관련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투자자라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 변경되면 사전에 증권사는 HTS, MTS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 매수증권을, 신용거래 대주의 경우 매도대금을 담보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고객이 납부한 보증금을 합한 게 담보입니다. 담보의 가치의 융자액 또는 대주의 시가로 나눈 것이 계좌의 담보 비율이 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을 담보 유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은 각 종목군의 융자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융자로 매수한 증권, 신용대주로 매도한 증권, 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 등의 시세가 변동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을 하회할 경우 추가 담보 납부 기간 내에 담보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는 우편이나 통화 등의 방법으로 담보 부족액과 추가 담보 납부 기한을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 담보 납부 기한 동안 담보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담보 부족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담보 부족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담보 납부 요구 등 통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객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증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의 통지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 이제 임의 상환 방법인 반대 매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다음 3가지 경우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고객이 제6조에서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제7조에서의 담보 추가 납부 요구를 받고 납부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셋째, 신용거래로 발생한 이자, 수수료, 세금 등의 납부 요구를 받고 나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객 계좌에 예탁금, 담보증권, 그 외 보유증권의 순서로 임의 상환, 즉 반대 매매가 진행됩니다. 고객이 반대 매매 처분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급격한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반대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증권사는 그 처분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반대 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 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므로 반대 매도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거래 시에는 이 점을 꼭 주의하세요. 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증권사로부터 받은 돈이나 증권을 다시 반환하셔야 하겠죠.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한 반대 매매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고객에게 대출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부당 권유 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위법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객은 계약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통융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
또는 증권을 빌려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거래 방식을 유통융자라고 하고, 매수한 증권은 한국증권금융의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때 담보증권에서 발생된 배당 등은 투자자에게 당연히 지급됩니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의 경우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전에 투자자의 담보 활용 동의를 하였다면 담보증권은 제3자에게 대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여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려면 반드시 권리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담보 활용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 전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 미달, 반대 매도 물량 증가,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 주식 전부가 반대 매도될 수 있으며, 신용융자 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각 증권사 및 상품별로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 유지 비율 등 거래 조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담보 납입 요구가 있으면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해야 하고, 미납 시 반대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 미달 시 증권사는 문자, 통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추가 담보 요구를 하는데요. 요구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변경된 주소, 연락처를 꼭 통지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신용거래 약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신용거래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세요.